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낭떠러지에서 반전을 경험하고 온 여자입니다. 사실 그 낭떠러지에는 저만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친정 식구 모두 함께 서 있었는데요. 너무 큰 위기가 나눠서 오지도 않고 한 방에 맞다 보니 넋을 잃고 그냥 이렇게 다 끝나겠구나 하면서 체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진짜 내 사람이 언제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그런 위기가 오지 않아도 충분히 제 사람은 알아볼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살았는데요. 제가 겪어보니 사람은 좋을 때가 아니라 진짜 끝자락에서 위태롭게 서 있을 때 보이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서야 제대로 봤네요. 가차없이 돌아서는 사람과 손을 내미는 사람이 극명하게 갈리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건 그때 돌아선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제 남편이었다는 건데요. 참 친정독 보고 살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내어줄 것처럼 하더니 한순간에 달라지는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결혼하고 8년이란 시간을 가족으로 산 사람이 힘들단 걸 알자마자 이혼 이야기를 숨도 안 쉬고 꺼내는 걸 보면서 이 인간 사람도 아니었단 걸 알게 되었죠. 이제부터 제가 겪은 이야기를 다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이런 놈하고 갈라서고 온 걸 정말 잘했다고 하실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중장비 관련 일을 해오셨는데요. 우리가 태어나고부터 이 일로 우리 식구들 다 먹여 살렸는데 그 당시 가장 힘들었던 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일이 없어서 마음고생이 참 심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자주 들었던 말이 이런 거였어요. 네 아빠가 다음 달에 일이 안 잡혀서 우리가 좀 더 아껴 써야겠어. 아빠 앞에서 용돈 없다는 말에서 신경 쓰이게 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일단 엄마한테 와서 말해. 알았지? 아, 용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얼마나 더 아껴 쓰라는 거야. 아빠도 그냥 다른 아빠들처럼 직장 들어가면 안 돼? 저보다 3살 어린 여동생은 엄마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지 않았던 아버지 상황을 탓했죠. 들쑥날쑥한 아버지 수입 때문에 여유로운 때도 있었지만 힘들 때는 용돈 받는 것도 불안한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듣고 엄마도 속상해하며 우리 둘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너희 태어나고부터 일 하나라도 더 해보겠다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공부에 자격증 따고 얼마나 힘들게 해왔는데 남도 아니고 가족이란 사람들이 그런 걸 몰라주면 되겠어? 엄마는 집에서 아빠가 눈치 보고 있고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정말 속상해. 근데 너희까지 이러면 되겠니? 죄송해요. 아빠 앞에서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할게요. 네, 엄마. 저도 안 그럴게요. 잘 될 때는 좋다 그러고 힘들 때 툴툴대고 그럼 못 써. 그리고 각자 집안 형편에 맞게 사는 거지. 여행 좀 못 가면 어때? 옆에 친구들 보면서 비교하고 그러면 너만 괴로운 거야. 그리고 이런 고민을 누구보다 오래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동생까지 대학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였는데 이때만 기다렸다는 듯이 중장비 관련한 사업을 시작하더군요. 그때 아버지에게서 뭔가 확신에 찬 느낌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현장에서 꽤 오랜 시간 구상을 한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젊었을 때 아버지처럼 일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모습을 누군가가 겪는 게 싫었던 거죠. 내심 저랑 동생은 사업하다가 힘들어지고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많이 벌지는 않아도 지금처럼 꾸준히 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 사업 꼭 해야겠어요? 이제 아빠도 경력이 있고 안정적으로 하잖아요. 직원 없이 하는 거면 몰라도 매달 월급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여태 그런 데서 일해본 적도 없으면서 괜찮겠어요? 내가 힘들었다고 해서 남들도 힘든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 사람들 다 한 집안 가장이다. 그 무게가 얼마나 큰 줄 아니? 나도 갑자기 IMF로 하루아침에 직장 잃고 시작했던 일인데 너희 둘 커가는 거 보면서 얼마나 무섭고 막막한 심정으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아니? 그 심정을 내가 너무 잘 알아서 그런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가만히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 안다. 얼마나 걱정하는지. 어릴 때부터 힘들 시간이 워낙 많아서 너희까지 그런 걸 같이 겪어서 이러는 건 안다만 그래도 아빠가 갑자기 이러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왔던 일이다. 그때 나처럼 불안하게 일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게 내 마지막 꿈이다.
아빠가 우리 이만큼 키워줬으면 할 일은 다 한 거죠. 괜히 우리 시집 보낼 돈 마련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 갖지 말고 아빠 일이니까 뭐든지 아빠 마음대로 다 해봐요. 이쪽 일은 누구보다 아빠가 잘하니까. 난 아빠랑 뜻 잘 맞는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고맙다. 어느새 이렇게 철이 들었나 모르겠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 사업을 시작하면서 초창기에는 어려운 것도 많았어요. 동생하고 저도 주말이면 무조건 아버지 회사로 가서 도움될 만한 일이 있으면 뭐든 나서서 했고, 언제부턴가는 엄마도 아버지와 같이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쯤 지났을 때는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할 삼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죠. 아버지가 사업을 하려고 한 이유가 바로 그분들이었기 때문에 직원이 생기면서부터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분들을 한 식구처럼 챙기는 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종일 일하는 경우가 많았던 터라 식사라도 든든하게 챙겨 먹고 가라면서 엄마가 작게 직원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었죠. 사실 식당까지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새 네 엄마가 고생이 많어. 말년에 우리 식구 밥 차려주는 것도 지겨울 텐데 식당까지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 아이 그래도 아빠가 여태 힘내서 일했던 이유가 네 엄마가 아침마다 뜨뜻한 밥 챙겨줬던 거거든. 그래서 밥은 꼭 챙겨주고 싶었다. 근데 사업하고부터 여러모로 미안한 게 더 많아졌네. 그러니까 아빠 대신해서 엄마한테 더 잘해. 치, 아이 그럼 아빠가 잘해야지. 왜 우리한테 그걸 넘기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엄마 생신날 아빠가 근사한 선물 하나 해주면 되겠네. 아유, 괜찮아. 엄마도 재밌고 좋아. 아이, 그 삼촌들은 어쩜 그렇게 맛있다고 표현을 잘하는지 먹는 것만 봐도 힘든 줄 모르겠더라. 보면 우리 식구들보다 낫다니까. 그거 모르지? 아이, 우리 식당 밥 맛있다고 소문나서 주변에서 식권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그런다니까. 정말? 그 정도야? 아이, 소문이 아직 거기까지 안 갔나 보네. 네 엄마 말 진짜야. 다들 그래. 역시 우리 엄마 음식 솜씨 기가 막힌 건 다 알아주는구나. 내가 그래도 우리 식구 덕에 여기까지 왔어. 너희도 초반에 주말마다 와서 도와준 것도 그렇고 음식 솜씨 좋은 왕비님하고 똑똑한 두 공주님이 최고라니까. 아빠는 우리 식구들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 전과 다르게 어깨가 더 펴진 아버지를 보면서 오랜 시간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왔던 일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는 게 아버지도 행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업을, 저랑 동생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나가던 중에 아버지 회사에 다니던 삼촌 한 분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교육자 집안에서 반듯하게 자란 외동아들이었고 아버지 회사 근처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집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도 우리 집과는 다르게 어릴 때부터 안정적인 환경에서 커왔다는 게 사람 성격에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아버지도 남편의 그런 면이 마음에 드는지 이것저것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묻더라고요. 그래도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안정적으로 컸겠네. 나중에 혹시 사업 같은 거 해보고 싶고 그런 생각은 없나? 네, 어릴 때부터 안정적으로 커와서 그런지 갑자기 많은 돈을 벌고 그러는 것보다 꾸준한 돈을 벌어서 계획 세워 조금씩 이뤄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제가 대범한 구석은 없는 편인데 아버님 보면서 배우겠습니다. 하하하, 아니 나한테 배우긴. 나 때문에 우리 애들도 안정감을 못 느끼고 산 것 같아서 아버지로서는 미안한 마음이 많어. 여유 생기자마자 사업부터 시작하고 말이야. 내가 우리 집안 사고 뭉치야. 그러니 자네가 딸하고 살면서 그런 걸 좀 느끼게 해주면 좋겠네. 어쩌다 나도 못해준 일을 자네한테 맡기게 됐어. 예, 아버님. 그건 믿고 맡겨주십시오. 주연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버지와 정반대의 성향인 남편과 살면서 저도 안정을 느끼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가계부를 정리하고 뭐든지 계획적으로 돈을 쓰기 시작했죠. 또 10년 후의 목표를 세우면서 사는 것도 저한텐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한 해가 갈수록 꿈이 가까워져 오는데 그런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그 무렵 우리 둘이 사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아버지께서는 하루는 집에 와서 우리가 함께 써둔 칠판을 보더니 이렇게 묻더군요. 근데 자네 갖고 싶은 건 왜 여기 안 쓰여 있나?
주연이 것만 많이 있네. 아이, 그게 딱히 갖고 싶은 게 없어서요. 필요한 거 아니면 잘 안 사는 편이라. 아무리 사람이 아끼고 저축하면서 산다고 해도 갖고 싶은 거 하나씩 마련하고 그런 재미가 있어야 뭘 힘이 나지. 아니다. 말 나온 김에 자네 지금 나랑 어디 좀 가세. 거 빨리 옷 입고 준비해. 그리고 곧장 아버지는 백화점을 데려가더니 남편에게 고급 시계를 사주더군요. 남자가 좋은 시계 하나 있어도 돼. 잘 어울리네. 마음에 드나? 아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필요한 것만 사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 내가 살아보니 남자가 뭣도 알고 좋은데 돈도 쓸 줄 알아야겠더라고. 자꾸 아끼기만 하면 쫌생이가 돼. 비싼 만큼 자주 하고 다니면 되지. 정말 저한테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차라리 저 말고 이 사람 걸 사주세요. 내가 자네한테 해주고 싶다니까. 올해 내가 사업이 잘 돼서 여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해줄 수 있을 때 밖에. 그리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이런 것도 턱턱 살 배포가 있어야지 남자가. 안 그런가? 돈 보지 말고 마음에 드는 걸로 사. 초반에는 이렇게 아버지가 한 번씩 남편에게 큰 선물을 해줄 때마다 너무 미안해하면서 내내 마음 불편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버님께 내가 이렇게 비싼 걸 받아도 되는 걸까? 아, 아무리 거절해도 끝까지 골라보라고 그러셔서 얼떨결에 사긴 했는데 내가 해드려도 모자란 걸 덥석 받아와서 염치가 없네. 당신 기특하다고 그러더니 우리 아빠가 코트 30년씩 입고 그런 사람인데 또 쓸 때는 화끈하게 쓰거든.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기분 좋게 받아. 그리고 첫째 애가 태어나고 얼마 안 가서 남편에게 타고 다니던 외제차까지 주시더라고요. 아마 아버지가 못 해줬던 걸 남편이 대신해주고 있다는 고마움이 컸던 것 같아요. 얼마나 남편을 예뻐했는지 남편에게 해주는 건 계산하려는 생각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아버지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실 때가 많았어요. 여기 차키 두고 갈 테니까 앞으로는 자네가 타. 번호 알지? 내가 3년밖에 안 타서 상태는 새 차나 다름없어. 새로 한 대 뽑아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차가 괜찮은 것 같아서 나중에 애 좀 더 크고 그러면 내가 그때는 새 차로 한 대 뽑아줄게. 일단 이걸로 타. 아닙니다. 아버님 차는 있어야죠. 번번이 죄송해서 이건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럼 새 차로 뽑아줄까? 안 받는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예?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 차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님께 해드린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받기만 하고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래요. 능력 있는 사이가 아니라서 죄송스럽네요. 계속 면목 없어 하는 남편을 보고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며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어깨 펴. 자네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우리 딸하고 잘 살면 됐지. 뭐가 죄송스러워? 그리고 이제 우리 한 식구 아닌가? 식구끼리는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좀 더 가진 사람이 나눠주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뭐 하나 줄 때마다 남이 해주는 것처럼 부담스럽게 받으면 나도 서운하다네. 아버님 진심은 압니다. 그래도 만날 때마다 이러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자네처럼 착실하고 바르게 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내 앞에서 기죽을 거 없어. 나는 애들 얼마나 고생시켰다고. 그래도 내 딸이 자네 덕에 편하게 사는 것 같아. 내가 둘이 열심히 사는 거 보면 마음이 놓이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제가 언젠간 꼭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어요. 식구끼리 갖고 말고 할 게 있나? 아니, 그래도 사람 일은 모르는 법이지. 내가 혹시라도 사업하면서 위기가 안 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힘들어지면 내가 자네한테 도움 청하겠네. 그때 도와줘. 그건 당연하죠, 아버님. 언제든 저 필요하면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부적처럼 지갑에 넣고 다녀. 좋은 기운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업하면서 순금으로 된 카드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면서 항상 지갑에 넣고 다녔는데 그것까지 남편에게 주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나보다 당신을 더 좋아한다니까. 보면 뭘 그렇게 주고 싶나 봐. 이것까지 주시면 어떡해요. 아버님 괜찮습니다. 어른이 주면 그냥 봐도 미신인 건 알지만 이걸 넣고 다녔더니 정말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 자네한테도 좋은 기운 주고 싶어서 내가 주는 거니까 갖고 있어. 애 키우면 돈 드는 일도 많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힘들 때 쓰고. 그런데 이런 것도 익숙해지면 감사함을 잊는 걸까요?
갑자기 동생이 결혼하고부터 남편은 혼자 독차지하던 사위 자리를 나눠 가지기 시작해서 질투가 났는지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았죠. 첫 아이를 낳고 승진까지 하게 되면서 솔직히 전보다는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자꾸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꼭 경쟁자처럼 재부를 지나치게 의식하더군요. 아버님이 요새 왜 이렇게 날 안 찾으시지? 당신 처제한테 뭐 들은 거 없어? 없는데? 임신 초기라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정신없어 보이던데? 딸이라고 했지 거긴? 아버님이 딸을 더 예뻐할까? 그래도 딸만 둘이었으면 우리 아들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왜 요새 애 보고 싶다는 말도 없고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에게 카메라를 들이밀고서는 이상한 걸 시키더라고요. 도저히 본인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싶었는지 애를 이용한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머리 위로 하트 해볼까? 아니, 다시.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여기 보고 말해봐. 자, 아빠 따라해. 할아버지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따가 할아버지 전화 오면 왜 우리 집에 안 오냐고 꼭 물어봐야 해. 아, 왜 애 데리고 뭐 하는 짓이야? 아버님이 우리한테 너무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나중에 애 크면 차도해 주신다고 그랬었는데 딱 보니까 그거 지금 처제 쪽으로 다 넘어가게 생겼어. 아무래도 이참에 아들, 딸 하나 이렇게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도 슬슬 둘째 갖자. 그쪽에 관심 뺏기면 안 되지. 무슨 관심을 뺏긴다고 그래. 우리가 애야 관심 받고 그러게? 분명히 아버님이 뭔가 해줄 준비하고 있다니까. 우리 모르게. 그 정도면 충분히 받았잖아. 그땐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더니 뭘 더 바라는데. 걔는 우리 차까지 받고 그럴 동안 아무것도 못 받았어. 속보이게 왜 그래? 생각을 좀 해봐. 자기 식구한테 돈 팍팍 쓰는 아버님 성격에 곧 애가 태어난다는데 가만히 있겠어? 나 때는 차였지만 지금은 건물이 될지도 모르고 처제가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건 분명히 큰 걸 줘서 그런 거라니까. 그리고 욕심에 눈먼 남편은 얼마 안 가서 낯뜨거운 일을 벌이고야 말았습니다. 하루는 가족들이 저만 따로 친정에 부르더니 심각한 얼굴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억울합니다. 아니,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나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요. 아빠, 이 사람 절대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래, 다 안다. 내가 그거 따지자고 부른 게 아니야. 아유, 가족 간에 이게 무슨 일이라니. 그리고 제가 집에 들어선 순간 제부와 동생은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보더군요. 알고 보니 이 사달을 만든 원인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언니, 형부 이러고 다니는 거 언니도 알고 있었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치사하잖아. 왜? 우리 아빠하고 갈라놓으려고 이러는 거래? 무슨 말이야 그게. 알아듣게 말을 해줘. 정말 난 모르는 일이라서 그래. 제가요, 그동안 같이 술도 마시고 친하게 지냈는데요. 진짜 뒤통수 크게 맞았네요. 아니, 하루는 술을 취할 정도로 계속 먹이더라고요. 저도 분위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 과하게 마시긴 했는데 그날따라 계속 아버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유도하더라고요. 그냥 맞장구 치는 정도로 넘어갔는데 제 말을 이상하게 편집해서 아버님께 보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식구끼리 이럽니까? 네? 아버님 얼굴을 앞으로 어떻게 보라고요? 설마 했는데 진짜 남편이 한 일이라는 걸 듣고 기겁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아빠한테 그걸 보냈다는 거야? 그래, 못 믿겠어? 그럼 언니도 봐. 형부가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 치면 이제 언니랑도 못 만나. 아빠하고 우리 사이 갈라놓고 나면 본인만 다 누리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결혼 초에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선 부족하대? 너무 과욕이라는 생각 안 드냐고. 그만해라. 여기서 왜 싸우고들 그래. 아무래도 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부른 거야. 조서방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진 잘 모르겠다만 앞으로 또 이런 일 생기지 않게 너도 잘 일러둬.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다 부끄러워서 도저히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형부 불러놓고 말하려다가 아빠가 말려서 참은 줄 알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해. 제부한테도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신 이런 일 없도록 잘 말할게요. 엄마 아빠한테도 죄송해요. 괜히 집에 시끄러운 일만 만들고. 그날은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뻔히 다 알게 될 일을 왜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서 단란한 우리 가족 사이를 갈라놓는 일을 만드나 싶었습니다.